반갑습니다. 오늘 3월 16일 월요일 저녁방송입니다. 자, 가볼까요? 리틀보이님, 꽃땡이님, 시몬스님, 투자승승장군님, 경제적 자유단님, 쿨쿨쿨님 어서 오시고요. 상상 이상으로님, 정복균님, 부자 이글루님, 배순이님, 김수희님, 지훈님, 권기식님 어서 오시고요. 화려한 수익님, 올빼미님, 금손마리오님, 윤정희님, GH 플러스님 어서 오세요. 네, 상향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슬기로운 천지인님, 즐거운 인생님, 양봉부자 팜스통님, 해피정님, 미소돔님, 대박주 이영란님, 화백님 어서 오세요. 끝내주는 인생님, 한사발님 반갑습니다. 파랑새님, 도채호님, 김현희님, 최문정님, 네 어서 오세요. 윌로우님, 연말에 특별배당, 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연말에 특별배당을 줍니다. 2026년 삼성전자, 네, 연말 특별배당 나올 거고요. 이 특별배당은 27년 3월에 받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스마일 부자님 어서 오세요. 입학했어요? 네. 데이지님, 데이지 행복해님 어서 오시고요. 누주걸산 식빵님, 베제트님, 졸졸졸님, 여유만땅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신현옥님, 존버는 승리한다님 어서 오세요. 광명갈매기님, 광명에도 갈매기가 있나요? 부산 갈매기는 들어봤는데 부산 갈매기. 시몬스님 어서 오세요. 네. 바다님, 나는 위대한 부자다님, 네, 제가 멋진 건 다 아는 얘기죠. 아우, 너무 많이 들었어. 네. 양영승님, 어서오세요. 소희님, 해피앤드림님, 일개미님, 빨강망토천사님, 깨도님, 지금은님, 어서오시고요. 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자오빠님 어서오세요. 발칙한 생쥐님 어서오시고요. 듣다가 왔어요? 네, 메리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박찬배님, 릴리님, 이재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파이팅 하시고요. 네. 자, 시간외에서 삼전이 주가가 좀 올랐어요. 네, 긍정적인데. 그래서 봐, 나의 머리카락이? 네, 삼전전자가 지금 2%대 마감이 됐는데, 시간외에서 4%가 됐어요. 네, 4.09. 하이닉스는 7%까지 올랐어요. 네,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넥스트레드에서 좀 더 오른 거죠. 7에서 조금 더 오른 거예요. 네. 조금 더 올랐구나.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린 거로 봐서는 아무래도 삼전 쪽에 뭔가 더 있는가 본데? 그죠? GTC 때문이죠. 개발자 회의. 네. 근데 인버스나 네, 저거 보신 분들이 또 계시나? 네. 인버스는 시간에서 올랐고요. 레버리지는 시간에서 떨어졌어요. 이건 또 왜 그랬을까? 이건 또 왜 그랬을까?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황을 보시면 증시가 오르긴 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시총이 워낙 커서 그래요. 얘네들이 지금 오늘 90포인트를 올린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전체 시장 보시면 62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이 90포인트를 올린 거고요. 92포인트 올렸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져버리면 30포인트 마이너스예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오늘이.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는 그냥 별로였는데 삼전하고 닉스가 올라간 거고, 삼전 닉스 쪽의 포지션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봐야 되겠죠. 네, 그 내용들 체크하셔야 되고. 지수가 일단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상황을 조금 더 봅시다. 네, 상황을 조금 더 보고 코스닥이 오늘 빠져서 그렇지. 코스닥 2배 샀는데 코스닥 빠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코스닥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요? 네? 코스닥이 하락해가지고 2배면은 오늘 3% 빠졌겠는데? 네. 레버리지나 굿버스 같은 경우는 네,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코스피 200 인덱스라든지 또는 뭐 인버스 이런 것들은 한 배 추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횡보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커지긴 하죠. 근데 레버리지나 굿버스 같은 경우는 횡보장에서는 점점 수익률이 줄어요. 그래서 횡보만 했는데도 손실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나 굿버스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눌림목 내사랑님, 문영민님 어서 오세요. 네. 김민성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모자 뚜껑. 검은 머리 뚜껑을 썼어요. 네. 네, 백억 부자님, 특강 빨리 듣고 싶어요? 유료회원님들은 오늘부터 공개가 되죠? 네, 특강이 오늘부터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특강을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밤토리님, 안동부자님 어서 오시고, 네. 모자를, 네, 오늘은 안 쓰려고, 네, 오늘 제가 머리를 좀 깎았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깎았어요. 머리를 이렇게 깎았다고. 깎았죠. 그래서 뭐 머리를 깎았는데 모자 쓰기가 좀 그래서 네, 오늘은 그냥 네. 자, 전체적으로는 일단 시장 분위기는 네, 아직은 잘 모르겠다가 맞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가 맞는 거고 여전히 현금 비중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네. 아직도 현금 비중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오를지 내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유가가 아까 100불 넘었었는데, 네. 장 끝나고 4시부터 5시 정도 사이 구간에서 100불이 넘었는데, 지금은 다시 97불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가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윤영숙님, 행복한 통장님, 앨리스님도 어서오세요. 그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환율도 1,500원 넘었다가, 지금 1,498원? 네, 97원? 네, 그 정도 왔다리 갔다리. 아까 마감은 얼마였죠? 1490원에 끝났는데 지금은 1480원대, 89원. 네, 90원 왔다 갔다 하는구나.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리고 이 WTI는 이제 봐야 되겠죠. 네, 98불.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네.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보셔야 돼요. 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유가가 100불에서 98불로 내려갔다 해가지고 좋다 이게 아니라 네, 상황은 더 봐야 돼요. 니콜라스 자비스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강 내일 시작인 거 아시죠? 네, 내일부터 특강이 시작이니까 네, 특강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잊지 마시고, 아이고, 뭐요? 깜짝이요. 자, 요거, 이 88TV 가시면 이거 특강 이벤트 공지가 있어요. 요거 쭉 내리면, 네, 요렇게 해가지고 VIP 가입할 수 있는 요 결제 페이지가 같이 나오니까요. 요쪽 오셔가지고 쭉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유료회원님들은 네, 같이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네, 고퀄리티로다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드렸으니까. 네. 해나님 어서 오세요. 네. 흰머리가 원래 많았죠? 네. 내일 못 들어도 녹방 들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다운로드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다운로드가 가능하시니까 다운로드를 또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개요가 아니라 강의죠. 네. 특강이 있는 거고요. 종목, 여러분, 우리 특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모든 특강은, 자, 1부는 주제에 대한 강의죠. 네. 강의. 플러스, 여기에는 이제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1부. 그 다음에 강의 2가 있어요. 이거는 라이브로 진행되는데, 강의 2는 종목, 네. 종목 플러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과 리포트인데, 이건 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거 라이브예요. 라이브. 이거는, 네, 녹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하여튼 동영상을 틀어야 됩니다. 네. 그게 뭔 종목 강의요? 생지님.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왜 그러죠? 네.
우리 특강을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왜 그러는 거요? 공부, 종목. 이해되시나요? 예, 특강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총 보시면 네. 영상이 2개죠. 영상이 2개. 1부, 2부 이렇게 나눈다 보시면 돼요. 네. 안 보면은 많이 세상에. 네. 아니 지난번 특강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특강은 항상 똑같아요. 네,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네, 유료회원님들은 미리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네, 내일 이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나면 요것도 이제 영상으로 지금처럼 녹화가 돼가지고 네, 나오는 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뭔 내일은 무슨 강의요? 똑같은 강의죠. 네. 오호. 자. 아니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나 본데 뭐가 미리 보기예요. 여러분 그게 특강이라고. 네? 엄마? 자 우리 특강이 어떻게 진행됐었죠? 공부 먼저 하잖아. 그죠? 공부하죠. 공부했잖아. 공부하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라이브로 종목을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종목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이게 합쳐서 1부라니까, 1강이라니까, 1강. 네. 원래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특강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동영상 먼저 시청하고. 아니, 여러분들 VIP는 안 한다니까요. VIP는 안 된다고. 오, 잠깐만. 네. 아니, 내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린 것 같은데 내가 어렵게 얘기했나요? 아니잖아. 왜 그러시지? 갑자기? 자, 특강인데, 자, 이 특강은 어디서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88TV에 보시면, 여기 특강 성투사라고 있잖아요. 여기 특강 성투사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회원님들은 여기 있잖아요. 성투사. 네. 여기는 특강 성투사. 성투사와 특강 성투사는 다른 성투사예요. 네. 그래서, 유료회원님들이 특강을 들으실 수가 없어. 네. 들으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특강은 특강이죠. 특강은 특강인데 어차피 특강 영상은 라이브로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면 뭐 동영상도 있고 라이브도 있지만 종목은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VIP는 특강을 못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VIP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특강에서 있는 교육 강의를 먼저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저녁에 업로드를 해드린 거죠. 네. 업로드를 해드린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업로드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특강에서 라이브는 어차피 라이브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라이브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끔. 네. 해드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저녁에 특강 방송이 다 끝나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특강을 들으시면 되고요. 네, 라이브는 동영상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지만 라이브는 어차피 녹방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일 되시면 다 알게 되죠? 네, 다 알게 됩니다. 다 아실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라이브는 특강 성투사에서만 하는 거고 맞아요. 그죠? 라이브가 끝나봐야지 알겠죠? 몇 시에 끝날지 모르니까. 네. 끝나봐야지 알겠죠? 이번 특강 주제요. 주제를 또 물어보신다고? 여기 있잖아요. 네. 데이터 기반으로 하락장 리스크 관리해드리는 특강. 그 다음에 심리를 이용한 매수와 매도, 지금 주목해야 되는 유망업종, 기적의 매매 원칙.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네, 되게 세 가지. 유료회원님들은 돈 내고 특강 시청하실 필요는 없죠. 네,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가요? 이게 어려워요? 네, 지금 하긴 뭐 구분이 돼가지고 어려워진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VIP 방송을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특강만 시청하게 되시는 거고. 그죠? 네.
특강만 시청하게 되시는 거고, 특강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특강만 시청하시면 돼요. 대신에 유료회원님들이 원래 특강을 들으셨는데 특강 이제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유료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네, 특강을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끔 지금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기존에 했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네, VIP 자료실에 가시면 뭐 이건 유료회원 전용 강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요소가 나와요. 네, 그 자료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어차피 다 올라가 있는 거니까 가시면 되고, 여기 다 설명도 다 써놨어요.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네, 그러시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혼란스러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다 됩니다. 그리고 특강 들으신 분들은 내일 똑같이 문자를 받으시고요. 네,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다 보시는 거고. 보통 다른 분들은 하실 때 1일 특강이기 때문에 1일 특강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요거를 먼저 특강을 진행을 하시고 요 녹화 방송을 다시 유료회원님들한테 틀어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3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고, 어차피 이 라이브, 이 특강 방송이 끝나야지만이 여기에다 공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어차피 우리는 나눠져 있으니까 네, 교육 방송과 종목 방송이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 먼저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거 다운로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다운로드가 너무 많으면 꽉 차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따로 동영상 녹화해가지고 다시 또 여기다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 밑에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하루 한번 해보면 다 알게 돼요. 네, 한번 해보면 다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해드리니까 네, 피해보지 않겠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공부 먼저 하고 계세요. 네. 오늘 하시든 내일 하시든 상관없지만, 네, 공부 먼저 하시고, 1강 거는 오늘 저녁부터 올라가고, 2강 거는 내일 저녁에 다시 올라가고요. 3강 거는 다음날 저녁에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특강의 자료가 올라가요. 네, 그걸 가지고 또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특강은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내일 특강을 신청하신 분들은 내일 문자를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만 잘 체크하시고 네, 가시면 됩니다. 일단 해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그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네.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네. 원래 하시던 대로. 네.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거고, 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특강은, 네.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네. 오늘까지 여러분들 신청하셔야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특강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그 부분들 확인하시고 이제 이야기로 가봅시다.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아직은 아니다. 네. 아직은 어느 쪽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단계도 아니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다. 뭐 이거는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방향이. 즉 오른다고 볼 수도 없고 내린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 팔겠다라고 볼 수도 없고 사겠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유가는 높은 상황이에요. 유가는 지금 뭐 98불이니까 높은 상황이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높은 상황이 됐고 환율은 지금 1,500원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은 끝날지 안 끝날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좀 들어갔어요. 이란은 지금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버렸죠. 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뭐 서로 안 하겠다, 뭐 그러면서, 뭐 워낙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가짜 뉴스도 많고, 뭐 선동 뉴스도 많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에이씨, 뭐 지랄 같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내용도 좀 있는 거라서,
이 전쟁 양상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총 7개국이래요. 네, 7개국한테 군함 보내라라고 얘기해서 합리적인 선택해라. 네, 우리가 동맹이란 거 잊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했다고 하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군함을 보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낸다. 그래서 뭐 우리 유조선을 호위하는 정도로만 쓰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했다면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군함이 만약에 피격을 받아가지고 네 뭐 파손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유조선이 또 파손이 됐다든지 이거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네. 그럼 우리가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싸우자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휘말릴 수도 없고 안 말릴 수도 없고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들 혼자서 끝내기는 애매한 것 같고 다른 애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야 니네 호르무즈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잖아 라고 얘기해가지고 끌어당긴 것 같은데 이란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 이스라엘하고 미국만 우리 적이지 다른 애들은 통과시켜 줄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과시켜 줄게도 사실은 문제가 좀 되는 게 이란이 기뢰를 깔았다 이거지. 네. 기뢰를 깔면 이게 아군 배인지 적군 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좁은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게끔만 이렇게 딱 해줄 수는 있겠지만 뭐 이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니네 통과해라고 하더라도 통과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된 거라서 미국은 이런 얘기하죠. 니네 배들은 니네 군함이 가서 호위해라. 우리가 뭐 해안선을 때리든 공습을 하든 이것만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전부죠. 네, 전부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전쟁이 끝나고요. 이제는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네, 전쟁 곧 끝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점쟁이 빤스리버도 모를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봐야지 안다는 거, 가봐야지 안다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뭐냐면 불확실성에 있어요. 불확실성. 근데 오늘은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GTC 때문에, 네, GTC 때문에 이 GTC에서 지금 추론칩을 발표를 할 건데 젠슨 황이 추론칩을 발표할 거라고 하죠. 베라루빈의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핵심 부품을 누가 공급해 줄 것이냐인데, 핵심 부품은 HBM이겠죠? 누가 공급할 것이냐? 삼전이냐? 하이닉스냐? 요걸 가지고 지금 불꽃 튀는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삼전이다, 하이닉스다 가지고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둘 다 사자 해가지고 둘 다 올려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수급 내용을 좀 보시면 조금 껄쩍지근한 내용은 좀 있어요.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사긴 했어. 근데 물량이 너무 작죠. 네, 조금밖에 안 샀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팔았고요. 하이닉스를 사긴 샀는데 물량 자체가 네, 많지가 않아요. 이거 아까 더 많았었는데 좀 더 줄어들었네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그동안 팔아치운 거에 비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네, 아니지 않냐.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하이닉스나 이런 뭐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 네, 여기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잖아요. 네, 매도가 지금 많아요. 하이닉스 보시면 매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사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뭐 간의 기반이 가겠냐 이거죠. 삼성전자는 더 많죠. 삼성전자는 그냥 계속 파는 겁니다. 그냥 막 네. 계속 팔고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팔아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주가 올랐을 때, 네, 그때 조금 사드린 거 말고는요, 뭐 팔아먹은 거 보세요.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먹었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많이 팔고 조금 사는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네, 선호해볼 만한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누적 보유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보시면 네, 기간 누적이잖아요. 이게 보유량이 많이 줄었다고 많이 팔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있는데 누구만 사고 있냐면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죠. 지금 신용 잔고가 다시 31조 원대로 올라섰는데
지금은 보시면 신용 늘어났죠. 예탁금 늘어나죠. 네, 그다음에 삼전 하이닉스. 오늘은 개인들이 매도한 걸로 나와요.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한 걸로 나오지만 개인들 움직임도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사들인 상황이다. 왜? 개인들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에 이번 달 들어서 3월 달 들어서만 지금 3월 지금 16일이잖아요. 네. 15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삼성전자에 8조 원, 하이닉스에 지금 3조 원? 네, 4조 원? 이 정도 산 거죠? 네, 3, 4조? 네. 이 정도 사버렸으니까 약 11조 정도. 그러니까 3조 원인가 보네요. 요건 샀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산 패턴에 있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쉽게 올라가기 어려워요. 네. 왜냐면 그거를 다 먹여주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비싸졌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생각해 보세요.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위쪽에서 털었어요. 외국인들이 털었어. 만약에 뭐 100만 주를 털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싸게 사는데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주가가 안 빠지고 위쪽에 있어요. 자, 그럼 외국인들이 다시 살라고 마음 먹으려면 이게 옛날에는 뭐 5만 원에 사고 6만 원에 사고 했겠지만 지금은 20만 원에 사들여야 되는 거잖아. 이게 5만 원에 사서 올릴 때와 20만 원에 사서 올릴 때는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많이 들어요. 수익 난 거 다 꼬라박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일을 외국인이 해주겠냐 이 말이지. 잘 안 하겠죠. 물론 더 올라간다는 어떤 이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영업이익 200조다. 뭐 연말에 특별배당 9,000원 나온대죠. 네, 9,000원 나온댄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나타나게 돼서 뭔가 기대 요소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시면 모다이노 칩 월종을 모다이노 칩 그거 다 팔았는데. 네. 소규모 합병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소규모 합병은 그냥 뭐 지들끼리 이게 꿍짝꿍짝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찬성이냐 반대냐 얘기 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뭐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답변 안 하셔도 되긴 됩니다. 네. 자, 뭐 어쨌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요걸 20만 원에 사가지고 올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다시 만약에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좀 떨궈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당분간은 3전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당분간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뭐 배당금이 200조 아니요 배당금이 이제 영업이익 200조에다가 뭐 배당금이 9,000원이다. 굉장히 입맛 구미가 당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구미가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싸게 해서 다시 접근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가격이 싸지면 가격이 내려가면 돼요. 지금 보세요. 만약에 20만 원 칩시다. 20만 원이면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9,000원 나누기 20만 원이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4.5%예요.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11만 원까지 내려왔다 이거야. 11만 원까지. 9,000원인데 11만 원까지 빠졌어. 그러면요. 배당금이 얼마가 될까요? 18. 네. 8.2%가 나오는 거야. 8.2%. 배당이 8.2%. 근데 이거 뭐라고? 분리과세.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면 쌀수록 타이밍이 나오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얘네들이 그러면 11만 원까지 안 가고 15만 원을 생각합시다. 15만 원. 9,000원 나누기 15만 원 하면 얼마예요? 배당금이 6%죠. 아니 아까는 20만 원 할 때는 4.5%고 그죠? 4.5%. 지금 15만원까지 내리면 6%예요. 자, 그러면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겠죠? 네.
에휴, 배당금 1.5%더 받으려고 뭔, 네, 그런 지랄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일이 되느냐. 1.5%, 여러분들 만약에 1억 원이 있다. 네, 그러면 1.5%면은 150만 원 더 받는 거죠. 네. 에이, 150만 원 더 받으려고 그 지랄 하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얼마 정도 수준이에요? 네. 한 10조 정도 생각해 봅시다. 10조. 네. 10조라고 생각해 봅시다. 10조. 10조에 1.5%면 어떻게 됩니까? 1,500억입니다. 이걸 더 받는 거야. 네. 이걸 더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깎아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10조가 아니겠죠. 더 많이 샀겠죠. 뭐 한 20조든 30조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4,500원, 5,00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금은 1.5%더 받았을 뿐인데 5,000억이 더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11만 원을 가버리게 되면 이건 대박 터지는 거고요. 요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1%더 받으려고 그 지랄을 하냐? 아니야. 우리들은 뭐 1,000만 원, 1억, 10억 이 정도 그냥 잔챙이 푼돈 가지고서 하려고 하니까 1%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조단위예요. 조단위의 1%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종목 진단 안 됩니다. 네. 종목 진단 안 되고, 근데 뭐 월종이잖아요. 월종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매도할 때 되면 알려드려요. 네. MDS가 합병 얘기 나왔어요? MDS가 합병이 아니잖아. 뭔 얘기가 있는데? 병합? 뭔 병합? 주식 병합? 주식 병합은 그냥 주식 병합입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200원짜리를 500원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식이 이게 동전주를 면하려고 하는 거구나. 네. 회사는 괜찮은데 동전주들은 뭐 퇴출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를 병합을 해가지고 200원, 500원 하면 1.5. 2.5네요. 2.5. 네. 그죠?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금액이 1,200원이라고 치고요. 1,200원 곱하기 2.5를 하면 3,000원이 되는 거고요. 네, 3,000원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주식은 2.5주가 25주가 네, 10주로 바뀌는 거겠죠? 네, 10주가 되는 겁니다. 25주가 10주로 바뀌는 거고요. 병합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액면병합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00원짜리 주식은 3,000원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변한 건 없어요. 네. 그냥 안정감 있게 가자 이 얘기죠. 네. 근데 이렇게 병합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들어요. 유동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다이노는 매도를 해가지고 모르는데, 이런 거 뭐 흡수합병 결정, 로젠이 모다이노 칩을 흡수합병한다고요? 이거 뭐야, 작은 합병이 아닌 것 같은데? 모다이노가 로젠이라는 종목한테 가는가 본데 이게 소규모 합병이 아닌 거 아니에요? 회사가 합병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모다이노가 없어지고 로젠으로 남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지네. 주식이 없어지는 거고 로젠이 되는 거죠. 로젠이란 기업으로 바뀌는 것이다. 로젠이나 모다이노나 그게 그럴 것 같은데. 네. 결국엔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로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 비율은 1대 거의 1이네요. 거의 1대 1이라서 그러면 모다이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2,100원. 로젠은 2,015원. 네. 뭐 거의 1대 1로 바꾸는 거예요. 로젠으로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네. 모다이노 주식이 로젠이 된다.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회사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네. 근데 이거는 뭐 적자 기업은 아니네요. 그 돈 잘 보내요? 네. 배당도 주나요?
배당은 줬었네. 160원. 근데 작년에 안 줬구나. 작년에 안 줬고. 오, 배당, 뭐, 실적이 이번에 좀 줄긴 했는데 괜찮긴 하네요. 그죠? 네. 나쁘진 않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 200억이라고? 시총이 지금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은 8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220억이라고? 시총이 1000억인데? 맞는 거야? 이러면 굉장히 저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 한 반토막 정도, 반토막도 더 나오는데, PBR도 굉장히 낮고요. 오,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으로 넘어가네요. 이거 차트가 이상하다고 해서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무슨 이유 때문에 빠졌을까? 지난번엔. 뭐 때문에 여기서 많이 빠졌는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네. 나쁘진 않네요. 이게 로젠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요 놈이 로젠으로 넘어간다. 네. 조작이에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는 진단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홀딩 할까요? 팔까요? 살까요? 이거는 못 해드리고, 뭐, 어떤 공시나, 또는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다 걸려. 네. 법으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물어보시면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고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냥 종목 진단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었을 뿐이지만, 네. 전문가한테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종목 진단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는, 약간 보시면 뭐 주식을 갖고 있든 아니면은 뭐 돈을 갖고 있든 뭐 지금 다 동등한 입장인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긴 했어요. 네, 한 15% 정도 까여 있는 상태죠. 마이너스 한 15% 정도. 여기 구간이 이제 문제가 좀 되기는 하는데 지금 요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특별하게 지금 네 크게 다른 게 없죠. 왜냐면 우리가 1월 말에 주식을 싹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 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 깎아먹은 상황이긴 한데 요 구간을 어떻게 이제 풀이할 것이냐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오늘 머리 깎았어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GTC. 네, GTC. 젠슨황, 깐부 때문이죠. 네. 깐부 때문인데, 최태원이 이번에는, 네, 좀 선수를 치는 것 같더라고. 그냥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더라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 주식을 갖고 계시든, 네, 돈을 갖고 계시든, 네,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게 된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네 이제는 뭐가 되든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서 매수만 안 했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늘려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기다려야 돼. 왜냐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죠. 뭐 지금 일단 시간에서 올랐다, 오늘 마감에서 올랐다, 뭐 종가에 올랐다, 이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요. 이거 재수없으면 횡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큰 변동은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잔잔바리로 들어가지만, 네. 뭐, 플러스 1% 올랐다가, 마이너스 1% 내렸다가, 플러스 1% 올랐다가, 뭐, 이렇게, 이런 식이라서, 네. 모르지. 내일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내리고 다른 애들이 올라갈지? 그러면은, 그래도 지수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무조건 이제 이런 GTC라든지 뭐 CES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가 있으면 주가가 일단 오르잖아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오르는데 시기가 조금 안 좋은 게 이란 미국 그 중동 전쟁도 있는 데다가 FOMC가 내일부터 또 시작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솔직히 불안 요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불안한 요소들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네, 잘 돼야 한다. 뭐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이런 거 갖고 있는 것들, 네, 잘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돈을 듣고 있는 분들은 내려가든 올라가든 일단 방향만 결정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행동할 거야. 라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가 크게 뭐 널뛰기 하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지금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악재, 그 다음에 기대감, 뭐 오늘도 보시면은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 쫙쫙 나오니까 쭉쭉쭉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알맹이는 별로 없는데 변동성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막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어졌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뭐 현금을 만들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고 또 주식을 많이 사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잘 보시면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이 내려가고 코스닥이 내려갈 때 코스피가 내려갈 때 코스닥이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횡보예요. 횡보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하는 게 뭐냐면 자 대형주가 지금은 조정을 받으면 대형주가 조정을 받겠죠. 왜냐면 그동안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시장을 이렇게 만든 게 대형주잖아요. 그건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있어서 뭐 지주사, 뭐 자사주, 뭐 이런 것들, 뭐 주주환원 등등 전부 다 대형주예요. 전부 다 대형주, 금융주 섹터, 뭐 그다음에 방산주, 조방원이, 뭐 반도체 등등, 반도체나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도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이 거래소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주도해 나갔던 그동안의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대형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개별주예요. 개별주장이 됩니다. 이거는 코스닥이죠. 그러니까 자금이 이렇게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주가 떨어지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치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라고 하고 대형주가 다시 자금을 흡수하면 이쪽에서 자금이 또 쭉 빠집니다. 그럼 여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렸다 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형주가 막 갈 때 중소형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소외를 당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소부장이나 로봇이 아닌 이상은 중소형 종목군들 거의 다 못 갔단 말이에요. 거의 다 못 갔지. 삼전하고 그 다음에 일부 대형주들이 다 치고 올라간 거니까. 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그 중소형주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우리가 개별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삼전이든 닉스든 이렇게 대형주가 아직 나 안 죽었다고 더 가야 된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지수를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얘들은 또 다시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언제 가나요? 얘네들이 조정받으면 갑니다. 근데 이게 대형주가 조정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사이클 상황에서의 조정이 아니라 그냥 이런 외부 변수 있잖아요. 전쟁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주가가 때리는 형태로 가버렸다? 그러면은 대형주도 빠지고 중소형주도 빠지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대형주의 사이클이 끝났기를 바라야 되는데 외부 변수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미사일 쾅, 뭐 대포 쾅, 뭐 수류탄 빵빵, 뭐 자동차 뭐 소총 빵야 막 이렇게 해버리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겨. 그러니까 얘는 올라간 것도 없이 죽는 거고요. 얘는 올라간 게 있어서 죽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주가 빠지면 개별주가 움직이게 되는 장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마주라든지 뭐 그냥 자기만의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죠. 걔네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빠져 보이긴 하는데, 네,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지금 보시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덜 올랐잖아요. 코스피는 지금 많이 올라요. 각도 보시면. 코스닥은 이제 막 한 번밖에 안 올라간 것 같잖아요. 코스피는 어때요? 코스피는 몇 번에 걸쳐서 올라간 것 같지만 코스닥이는 실질적으로 보면 한 요 정도 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러니까 요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진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뭐 지금은 또 뭐 내가 안 산 주식만 올라갔어요.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진 주식이 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졌습니다. 다 빠졌죠.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긴 있겠죠. 올라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는 올라간다고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간 게 아니죠. 네, 얘네들도 지금 보시면은 네, 21만원, 22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10% 이상,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15% 이상 올라가야 되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하이닉스는 그래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0% 이상 올라가 15%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 정도만큼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장에서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거 없어요. 네. 그건 별로 없고 뭐 3전은 올라갔잖아요가 아니라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고 이 상태에서 올라간 주식이 있다라면 정말 잘하는 주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거의 대부분은 다 떨어졌다. 여러분 계좌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꽉 채워서 갖고 계셨다라면 계좌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밀렸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네, 이 현금의 비중에 따라서 마이너스 5%나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한 3, 4% 정도는 빠져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현금의 비중이 계좌의 하락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해드릴 말씀이 있을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장이다. 그냥 에브리바디가 다 빠지는 장이야. 악재가 나타나서 전체가 다 빠져.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빠지냐 안 빠지냐의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빠지냐 안 빠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덜 빠지느냐. 얼마나 덜 빠질까. 내가 주식을 정주행님은요. 지금 썸머타임이 시작이 돼가지고 1시간 더 일찍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안 옵니다. 이제 방송 끝날 때쯤 오시더라고. 네. 열심히 일해야지. 주식 살려면. 네. 상호전자 없어요. 그 개별주잖아요. 개별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덜 빠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네.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자, 내가 신뢰를 하고 있던 기업도 만약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사실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도록 네, 미리미리 손을 좀 써시는 게 맞고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빠져도 괜찮겠다 싶으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 나 그것도 다 싫고 그냥 무조건 버틸란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무언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어서 오세요. 네, 뭔가 대비책은 있어야 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에이 될 대로 되겠지 뭐 언젠간 가겠지 뭐 그러고 있으면은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얘기합시다. 자, 주가가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주식이 많이 있다면 계좌가 마이너스 10% 정도 빠진다 생각합시다. 근데 나는 어쨌든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3%에서 5% 빠졌다. 3에서 한 5% 빠졌어요. 장이 올라올 때는요. 얘도 같이 올라오겠죠? 하지만 얘도 같이 올라갑니다. 자, 마이너스 10%짜리가 올라면 말이죠. 12에서 13은 나와야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한 3.5% 정도만 올라오면은 수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덜 빠지는 애들이 더 빠르게 원금 회복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50%짜리는요. 2배가 올라야 돼. 100%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마이너스 10%짜리는요. 한 12, 3%만 오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면 올라갑니다. 아, 물론 뭐 상한가 몇 방씩 쳐버리면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으면 좋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주가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막 흔들어 버리면 여기서 사람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요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죠. 1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네, 1월 달은 수익이 많이 나온 거지. 네. 지금 아직 딱 고정되는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수익 난 걸로 마이너스 잘라내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짝짓기 매매라는 건데, 자, 내가 주식이 만약에 한 10개가 있어요. 네,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이너스 뭐 10%짜리도 있고요. 마이너스 5%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40%짜리도 있어요. 근데 수익이 난 게 뭐 100%짜리가 있고요. 네, 플러스 50%짜리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오늘 팔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이 주식이 오늘 수익이 많이 나와서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팔아야 생각했어요. 근데 요거를 팔 때, 저 꼴배기 신놈들 같이 좀 정리할 수 없을까? 왜냐면 얘네들은 자력으로, 얘네들 10%, 5%짜리는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마이너스 4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주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기법을 쓰지 않으면 쉽게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더 사기는 그렇고 저 자식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생각돼. 그럼 여기 100% 수익 난 게 만약에 수익금이 100만 원이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 40% 나온 게 손실금이 100만 원이야. 이것 봐라. 요거랑 요거랑 퉁치면 0이네? 나는 100% 수익 오늘 없는 거다. 하지만 너 마이너스 40%도 잘라버리겠다. 그럼 나는 결론은 뭐예요? 손해가 없죠. 손해가 없고요. 요거 팔아서 만든 돈, 요거 팔아서 만든 돈 합치면은 돈이 생기죠. 돈이 생기고요. 계좌 포트 내에서는 종목이 1번, 2번 두 개가 사라집니다. 네. 푸딩님 어서 오세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짝짓기 매매다 이거죠. 손실 없이 어떻게 한다? 손실 없이 종목 수를 줄이고 현금을 늘리는 방법. 이것이 짝짓기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부분에서도 이 짝짓기 매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짝짓기 매매라는 말을 제가 제일 처음 쓴 거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시겠죠? 자, 1월 달에는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도 계속 많이 벌었지. 작년에 계속 많이 벌었어요. 계속 많이 벌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 많이 벌긴 벌었어. 다시, 행복님도 어서 오세요. 짝짓기는 좋은 거죠. 짝짓기 하면은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잖아. 좋은 거죠.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제가 하는 전략은 뭐냐면 플러스가 많이 난 상태에 있는 것을 최대한 좀 지켜보자 이거든요. 지켜보자. 네? 지켜보자. 이걸 다시 말하면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었던 잃지 말자. 네. 잃지 마라. 잃지 마라라는 것은 이게 간단한 원칙이에요. 내가 벌어놓은 거, 내 돈을 잃지 마라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산 것을 그냥 갖고 있어서 잃지 마라. 이거는 아니죠. 네. 팔면 손절 확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이상한 거고요. 네,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에 잃지 마라는 것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네, 띄게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잃지 마라. 시장은요,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 포지션에서는 돈이 많으신 분들 어차피 주식가는 계속 또 올라요. 주가가 뭐 여기까지 만약에 3,500까지 떨어졌다 해도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뭐 이제 6,000 넘어가고 7,000 넘어가고 10,000포인트 넘어가고 그렇게 가기는 갈 거예요. 다다님 책 사셨어요? 잘하셨네요. 네.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쿡쿡 빠지는 이런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네, 뭐 관세, 비상계엄 뭐 이런 거, 코로나 네, 이럴 때 보시면은 그냥 세상 끝나는 것 같죠. 리먼 사태 때 세상 끝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라가거든. 이게 주식 시장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올라갑니다. 개미가 계속 사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삽니다. 우리는 상식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합시다.
어차피 시장은 계속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 중에 있어.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어요. 우리 유료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해드렸지만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지표나 그런 상황들, 매도의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 보면은요. 일단은 매도가 맞아요. 매도가 맞고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위너예요. 네. 지금 상황 이게 맞거든? 근데 주식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안 빠지는 것 같고 막 그죠? 네.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은 또 어때요? 오늘 하루 지금 1% 올랐다고 내일 또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엄청 생겼잖아요. 네. 내릴 때는요 미쳐버려 이게 끝났다 생각되다가 또 이제 완전 끝났다 하다가 또 이거 올라가면 내일 만약에 또 한 마이너스 한 2%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뒤졌다 이 얘기 또 나온다고.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식. 진짜 상식적으로. 네. 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걸까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고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 거죠? 내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그래요. 네. 제가 그런 거에 흔들리는 건 못 보셨겠죠? 네. 2월 달에 우리는 주식을 팔고 2월 달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네. 신경 쓰지 않는다. 왜? 나의 기준과는 동떨어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도 우리가 진행을 한 거고 뭐 이때는 이미 뭐 중동 지역의 불안 요소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쪽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들도 세웠고 뭐 포지션 나오는 거. 근데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1월 말부터 계속 나왔던 게 그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계속 커지는 형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을 딱 정해 놓으시면 돼요. 나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주가가 조정이었던 것 같아. 매도가 나왔었던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걸 믿고 가시면 돼요. 이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쪽에서 말하면 흥 저쪽에서 말하면 흥 오늘 양봉이면 와우 음봉이면 으에 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다 보면은요 쥐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뭐 2000포인트가 올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지금 2000포인트가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2000포인트가 올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금융위기가 다시 와야 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사실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중동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막 1년 이상 가버린다. 네. 유가는 100불 이상에서 내려오질 않고 계속 올라가 버린다. 네. 연준이 물가를 잡아야 되겠죠. 유가 100%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개판 나는 거니까. 그럼 금리 인상 무조건 나간다. 또 울트라 스텝이니 뭐 빅 스텝이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돼서 뭐 금리를 막 1%씩 막 올려버린다. 그럼 떨어지는 거죠 뭐. 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 이 금융위기라는 부분들이 보면 요즘에 사무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서 자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자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나오게 해서 막 미쳐버리게 되면 여기다 전쟁까지 엎치게 해버리면 가능성이 있어. 네. 2000포인트 가능성, 2000이 어딥니까? 이 가능성 있습니다. 네. 2000포인트 되니까 한 2500 정도? 또는 뭐,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네. 정말 뭐라 그럴까? 로또를 사시면 될 것 같은 느낌? 네. 로또. 네. 로또를 사시면 될 것 같은 느낌. 지금 가장 현실적인 조정 포인트는요. 4000입니다. 네. 주가가 많이 내려오는 시점이다. 아니면 어떤 금융 위기 상황이 됐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무신용의 어떤 문제점. 이거면 중소기업, AI 기업들 다 날아가 버리게 되면 AI부터 해서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 전쟁이 계속 장기화돼 가지고 물가 인상 때문에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와르르 떨어져서 뭐 4,000포인트 깨져서 3,500 근처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거기가 아마 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3차 대전이 시작돼도 2000포인트를 생각하신 건 너무 과도한 얘기죠. 네. 그거는, 네, 마지막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요 차트를 보시면 돼요. 여기 3300에서 어디까지 빠졌냐? 2000까지 빠졌어요.
3,300에서 2,000까지 빠졌어요. 네, 뭐 그 전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니 트럼프 때니까 더 지랄 같으려나 이런 코로나 이런 거 오면은 반토막 2,600에서 1,000 그러니까 1,000포인트 빠지면은 뭐 대충 봤을 때 증시가 2,600에서 2,600이 아니었죠? 이게 얼마였어요? 2,600에서 여기에 1,400까지 빠졌다면, 네. 이러면 한, 얼마가 빠진 거죠? 한 40% 빠진 거죠? 네. 그 정도 나오네. 이렇게 미친 하락이 나타나도 40%야. 자,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요. 2,000이거든요? 2,000이고, 여기가 900 얼마잖아요? 이제 한 50% 빠졌어요. 네. 50%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 5,500에서 50% 빠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6,000에서 쳐야 되겠죠. 그럼 3,000이야. 많이 빠지면. 근데 보통은 저 정도 핵폭탄급의 어떤 이런 미쳐버리는 그런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50%씩 지수가 빠질 가능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많이 빠지면 한 40% 정도가 네 40%도 사실은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상황인 거고 한 30%가 적당하죠. 그럼 3618 한 2,000포인트 빠진다 그러면 4,000이 지금은 조정이 왔을 때 가장 현실적인 구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바닥을 어디서 잡으면 되겠느냐? 만약에 4,000이 이탈하게 되면 바닥을 잡으시면 돼요. 돌릴 것 같다 그러면 더 이상 빠질 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죠. 급하게 떨어졌다가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급하게 떨어지면 V자 반등이겠죠. 근데 슬슬슬슬 빠지면은 아마 요 정도 근처에서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는 체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받고 또 바닥 잡고 그러고 올라가는 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은 요 정도밖에 안 빠지는 거지만 종목들은 무지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네. 막 600% 올라온 애들은 그냥 막 반토막 나버리면 이게 만약에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 보시면 에코프로나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거 저 밑에 이런 거잖아요. 조정이 안만 나와도 전 저점을 안 깨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5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어. 이 조정이 미친 듯이 나오죠. 이게 30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왔는데 그 저점들은 저 밑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빠지면 4,000인 거예요. 4,000이 현실적으로 그런 금융 위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만날 수 있는 구간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000이 깨지면 뭐 4,500 근처라도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고 대체적으로는 뭐 5,000이 안 깨지는 상황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추세를 하방으로 타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위기가 올 것인지 뭐 전쟁이 장기될 것인지 이거 모르잖아요. 네. 모르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기다리면 안 올 수도 있잖아. 이거 안 올 수도 있는데 금융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4,000포인트를 희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눈팅 하신다면서 또 채팅 다 하시네. 네. 네. 금융위기. 지금 가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 대차 잔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개인들의 신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세게 흔들어주는 형태는 어떻게든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여기서 푹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그냥 앞만 많이 빠져도 사실 4,500 밑으로 빠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6,000에서 5,000 깨는 것이 금방 나왔던 것처럼 4,500도 그렇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할 건데 슬금슬금 떨어지느냐 깊숙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암만 주가가 많이 빠져도 솔직히 뭐 3,000포인트가 깨지는 형태는 거의 네, 안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솔직히 뭐 4,000포인트도 이거는 금방 올 수 있는 만약에 장기적인 하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4,000포인트가 이렇게 당장 눈앞에 보일 수 있는 구간은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족 같아요? 가족 같은 거 아니고. 네, 그런 거고. 현금 100%는 아닙니다. 네.
뭐 현금이 많긴 하지만, 네, 현금이 많긴 하지만 현금이 100%는 아닙니다. 네. 지금 3월달 월정을 못 사고 있어가지고 제가 현금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네, 조금 많았는데 일단은 네 주가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가면 자 현금을 사용해가지고 또 주식을 사야 되겠죠. 네, 뭘 살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네, 언제까지 떨어지는지 봐가지고 매수해야 될 것이고, 일단은 주식을 갖고 있을 때보다는, 주식만 갖고 있을 때보다는 마음이 편하기는 하긴 합니다. 근데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힘들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주식만 갖고 있으면 떨어질까봐 힘들고 올라갈까봐 뭐 맨날 올라가라고 기도하느라고 힘들고 막 이게 힘든데 돈이 있는데 뭐가 힘드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돈이 있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사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 욕망을 이겨내야 되는데 욕망을 이기지 못하니까. 왜냐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가도 사야 되고 내려가도 사야 돼요. 주식은 올라가도 사야 되고 내려가도 사야 되는 거는 내려간 다음에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가게 돼도 주식을 사야 되고 내려가면은 기다렸다가 네, 싼 가격에 사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요 구간을 조금 생각해야 되겠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주식을 살려고요. 네, 주식을 자꾸 살려고 하고 자꾸 오버를 하고 자꾸 네. 점점 이렇게 정신 차려보면 현금이 없어져 있고, 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되게 고난이죠. 이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힘들긴 똑같아요. 매한가지야. 네. 주식을 사고 싶은 욕구, 이게 주가가 나는 오늘 안 샀는데 내가 보고 있던 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네, 그렇잖아요. 부자번이 왜 벌써 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잘 봐야 되겠지. 잘 봐야 되고, 뭐, 변화는 어차피 계속 일어날 거예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잖아요. 요 기운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반도체가 올라간다? 근데, 미국 반도체 올라간 게 이게 후행이라면, 네, 우리나라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내일도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면 휴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죠? 뭐 전쟁이 우리나라에 터지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쟁이 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우리나라가 전쟁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이게 뭐 북한과의 전력 비교를 뭐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북한하고 단독으로 싸우게 되면 우리가 물론 얻어맞아요. 네. 뭐 여기저기 폭탄도 떨어지고 많이 피곤하겠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을 향해서 있는 이 모든 무기를 열어가지고 개방을 시켜버리면 네 여기 그냥 순식간에 네 하다가 끝나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은 전쟁을 억제하는 능력은 국방력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방력 순위가 세계 5위 아닙니까? 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죠? 네. 세계 5위라 얘기야. 잘 싸운다 이거요. 그러니까 덤벼!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야. 그래서 쉽게 못 덤비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한다고 해도 뭐 우리가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항공모함도 못 때리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항공모함 때릴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물론 이제 쑥대밭이 되겠지. 네, 그래서 마탱이가 가겠지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죽고 걔네도 죽고 우리는 아마 대륙간 탄도를 쓰지 않을까.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뭐 그럴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은 사실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은 가장 나쁜 시나리오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옛날에 뭐 2차 대전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뭐 그냥 짐 싸갖고 가자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전쟁은 세계 경제를 후퇴시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네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네 전쟁을 바라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쟁이 나면 안 되는 거고 네 전쟁이 나도 안 되고 전쟁을 네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쪽을 바라시면 안 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바라서도 안 되죠.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고가 나는 걸 바라면 안 되지만 안전벨트는 매야 되는 것처럼.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나는 다 인정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이걸 하시든 저걸 하시든 이렇게 하시든 다 좋아. 다 좋은데 일단은 저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목표라고 말씀드리죠. 올라갈 때는 수익을 많이 내면 좋고요. 내려갈 때는 손실을 조금만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보니까 뭐 여기저기 뭐 그 생각이 없이 말하는 거겠지만 뭐 우리나라가 파병을 해야 된다느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게 되면 우리도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건데 이거는 결코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되는 거고 트럼프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건가? 괜찮은 누구 뭐 코쟁이들 찾아오고 그런 거 아니죠? 코쟁이들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식들 이렇게 딱 우와 네 하면은 어차피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한테 군함 보내려고 하는 건 좀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또 뭐 관세 조사하고 막 이런 거 협박하고 그러면 진짜 나쁜 거죠. 네. 중국이 평택 미군 기지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네? 안 되는 거지. 9.11 테러 같은 경우가 일어났어요. 미국 전역에서 지금, 네, 그런 위험이 좀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직접 보고, 이게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 전부 다 뭐예요? 뉴스잖아요, 뉴스. 근데 생각해 봐봐요. 미국이 미란에 뭐 미사일 90%를 날려버렸다. 미국은 이란은 이제 버틸 것도 없다 하는데 이란 봤어요? 문 열고 그냥 쏴버리잖아, 계속. 그럼 그 10% 미사일로 계속 그렇게 쏴가지고 막 주변에 숙대밭을 만든다는 거요? 그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뉴스만 가지고서 우리가 다 판단할 건 아니고요. 우리는 네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주식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일단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셔야지 되고 뭐 결과적으로는 증시는 또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때리고 들어갔다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갈 것이냐 그 차이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2020년이죠. 네, 이때도 수익을 많이 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코로나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좀 아이러니한 게 이거 비상계엄에다가 네 이거 뭐 있었어요? 비상계엄하고 관세 그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시장이 굉장한 악재가 나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 근데 장이 막 올라간다. 그리고 뭐 시끄럽다. 너도 나도 주식한다. 야 나도 돈 벌었다. 너도 돈 벌었냐.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돈 번 역사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을 벌었던 기억이 별로 없지 않나요? 중간중간에 그럴까 말까 사람들이 아직 긴가민가 했을 때 타가지고 돈 버는 경우는 있었는데 너도 나도 다 얘기를 하고 너도 나도 다 주식을 사고 그랬을 때 그걸 사가지고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안 된다고 했을 때잖아요. 그죠? 여기 2024년도 8월 달에도 7월 달에도 한번 봐보세요. 이때 HBM이라는 거 언제부터 HBM을 알았다고 이때 HBM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 뭐 8만 원 가니까 뭐 하이닉스 뭐 가니까 막 이때부터 또 사야 된다고 왕창 물려가지고 그냥 네 웃기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도 내가 그 욕을 많이 했었어요. 삼성전자를 봐보세요.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라는 식으로 모건스탠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그래서 주가 이렇게 뺐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비상계엄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물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건스탠에서 이상한 리포트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주식을 얘네들은 야금야금 사서 모았나 봐. 지금 포지션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샀잖아요. 사가지고 요까지 쾅 떨어뜨렸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사가지고 네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밑바닥까지 보게 한 다음에 수익을 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기는 해요. 네, 팔고 있어서 그렇지. 문제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에서 팔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느 정도까지 많이 덜어냈어요. 덜어낸 상태에서 나쁜 뉴스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다. 지금 슬금슬금 약간의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주가는 네,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한꺼번에 버무러지면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번 1분기에만 한 40조 나온다면서요. 네, 40조에서 50조? 네,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그게 잘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잘 1분기, 2분기 가다가 3분기나 4분기에서 약간씩 성장률 정체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예상했던 것처럼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죠? 지금 실적 좋다는 쪽에 완전히 매몰된 거 아니에요? 그쪽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만약에 예상대로 안 된다면 중간에 AI 기업들이 망했어 아니면 투자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얘기 나면 주가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죠. 특강 다운로드가 지금 안 돼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내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유를 좀 많이 줬잖아요. 근데 급할 거 없어. 어차피 특강은 내일부터잖아요. 특강은 내일부터니까 네, 내일 하셔도 돼요. 내일 저녁에 할 거를 미리 올려드린 거라서 여러분들 네, 그 욕심나서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링크가 근데 서버를 또 2개나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돼요? 아이고 참 네. 내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아니면 시간이 조금 두고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안 되면은 조금 시간 두고 해보세요. 그럼 다 다운로드 되실 겁니다. 왜 미리 해드렸냐면 내일 또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일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게 완전 병목 현상이 돼가지고 다운로드가 완전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유료 회원님들은 나눠서 오늘부터 다운로드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내일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차피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쯤 되면 아마 원활하게 좀 되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상 몇 개 안 되니까요. 네, 천천히 받으세요. 네. 그게 용량도 큰 데다가 여러분들이 네. 막 그냥 다운로드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둘 다 터졌어요. 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특강할 때도 터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특강에서 터지고 여기서도 터지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다운로드 근데 다운로드 기한이 22일까지잖아요. 이번 일요일까지 네, 돌아오는 일요일까지니까 시간 넉넉합니다. 넉넉하게 받으세요. 이번에는 다운로드 유료회원님들은 다운로드 받을 게 많아요. 영상이 일단 6개예요. 영상이 6개입니다. 강의 영상, 그 다음에 종목 영상에서 1강에 2개씩이에요. 그래서 요 6개나 되니까 많아요. 많으니까 여유있게 받으시고, 네. 오늘은 이제 바로 받으신 분들 잘 되는데 지금은 터졌대요. 네. 지금은 터졌다고 하니까 지금은 터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네. 그리고 리포트 같은 경우는 걱정 없이 잘 다운로드 되시죠?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그렇게 되고, 내일 저녁에는 2강이 또 올라갈 거예요. 특강은 1강이 시작하지만 미리미리 여러분들은 이제 2강을 또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계시면, 네. 1강 라이브가, 네. 완성이 돼서 업로드가 될 겁니다. 네. 아무튼 겪어보시면 아니까 지금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특강 홍보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왜냐면 내일 특강 시작이에요. 내일 특강 시작인데 장이 지랄 맞아가지고 네, 아무도 그냥 특강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네, 수천 명이 바글바글 됐었어야 되는데 오늘 하셔야죠. 내일부터니까. 내일 문자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종목 문자가 내일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모르지. 뭐 내일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네. 오늘 신청하셔야지 내일부터 들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문자는 일단 그렇게 나갈 거고요. 네, 특강은 이렇게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6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시고, 네, 만약에 이걸 늦게 봤다 그러면은 일단은 네. 아마 내일도 가입은 받겠지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22일까지 넉넉하게 됩니다. 문자는 화, 수, 목, 금 4일 동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금요일까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특강하시는 분들 네 그 똑같고 VIP 방송만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하셔도 됩니다. 내일 하셔도 되겠지 뭐. 내일 근데 문자를 못 받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내일 보니까 오전에는 뭐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은 네 문자 없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있고요. 만약에 특강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죠? 네. 여기로 집어넣어가지고 네 입금을 일단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하고 그냥 넣었다. 네. 넣었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적용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이 안 좋아서 네 특강을 많이들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들 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게 항상 장이 안 좋을 때 또는 뭔가 좀 불안할 때 그때 공부를 하는 게 돈을 벌어주는 요소가 좀 되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종목이 지난 12월처럼 이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종목을 지금 뭐 선별을 해놓고는 있는데 많이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종목이 네, 소수정예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일단은 뭐 최대한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종목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다 못 만들었어요. 네. 안 합니다. 이제는 아침 무방 안 합니다. 네. 특강을 하는데 왜 대답을 못 듣지? 네. 댓글 써드리면 아침 무방 안 합니다. 네. 아침 무방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거 없어졌대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특강을 듣고 여러분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시장의 어떤 대응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고 꼭 뭐 종목은 어차피 내가 알고 있으면 종목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후보군들은 알려드리니까 그 후보군에서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얼마나 매수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일단 봐봐야 되니까요. 장이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 근데 거기서 계속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으면 뭐 어느 정도라도 매수는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강식은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들 신청하시고 내일 낮에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낮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유가가 95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94불까지 내려오네요.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맞춰봐요. 뭘까? 맞춰봐요. 93.87불 나오죠? 근데 요거는 지금 5월물이라서 현재 가격은 조금 달라요. 근데 94불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은 일단 미국 증시도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죠? 분위기는 일단 좋아 보이네요. 어디 보자. 미국 선물도, 네, 올라서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증시는 올라서 갈 것 같아요. 올라서 갈 것 같고, 유가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전쟁 끝나나요? 응? 전쟁 끝납니까? 뭔가 또 다른 게 있나 본데? 머리를 고개 돌려도 원래 남자 머리는 안 흔들리지 않나요? 네. 뭐 어떻게 해줘야지 가발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을까? 가발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조금
순박해 보이나요? 아니, 뭐, 바른 거 없는데요? 내 머리가 원래 그래요? 네. 네. 뭐, 어때서? 네. 그런 거 없다. 하는 거. 머리가 원래 돼지털 같아서 그렇습니다. 돼지털 같습니다. 에이, 돼지털. 네, 야간 선물도 오르고 있고요. 네, 뭐 다 괜찮네요. 네. 내일은 일단 좀 올라서 시작하려나? 네, 분위기는 일단 좋아 보이네요. 원유가 실시간 원유 보시면은 지금 94불까지 떨어졌거든요. 94.78불이에요. 94.8불. 그래서 유가가 지금 이게 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는 막 100불 넘었었어요, 여기. 100불 넘었었잖아요. 100불 넘었었는데, 다시 100불 넘어가다가 또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100불 넘었었어요. 아까 장 끝나고.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어요. 94.8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양호합니다. 네. 환율은 아직 그대로이긴 한데, 뭐, 환율은 1490원이에요. 아직은 그대로이긴 한데, 네. 좀 더 보자고요. 인버스로 뭔가 대단한 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인버스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장 떨어지는 상황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내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인버스가 떨어지면 여러분 계좌가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인버스가 떨어지면 네, 계좌가 올라간다. 네. 트럼프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연기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중국이 즉답을 안 해줬거든요. 뭐 모르지 어떻게 될런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완전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을 뭐라고 딱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 증시 상황은 괜찮아요. 분위기는 좋은 편이라서 아마 괜찮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됩니다. 실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1.5% 상승 중이고요. 시뻘개요.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대부분 다 올랐어요. 인버스 쪽은 좀 떨어졌고, 근데 뭐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쿠팡도 올라버렸네. 네. 대부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런지는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 개방이라는 게 사실은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애들이 자기랑 적대시하면 안 되니까 라는 부분들인데 이거 잘 생각해 봐요. 근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배 혼자 열심히 통과해 가지고 야 우리는 이란하고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통과했다 그러면은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뭐 결과적으로는 네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인버스로 여러분들 지금 인버스 비중이 한 5%쯤 되면 되거든요. 네, 인버스를 아까 머리 만져가지고 머리가 근지럽잖아요. 네, 인버스를 가지고서 뭐 대박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버스로 수익을 내려면 고버스를 사야 돼요. 근데 고버스는 지금 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이 결정되면 고버스를 고민해 보세요. 5,000포인트 깨지면, 네. 시장이 5,000포인트가 깨지면 고버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그때가 아니면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인버스는요, 뭐에 필요하냐면 주식이 있고 인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가면 인버스 떨어지고 주식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좌가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현금이 있죠. 네, 현금. 이게 지금 우리 계좌의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 5% 된다 치고요. 네. 나머지 주식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지금 이게 한 20%? 20에서 한 30%좀 되겠죠? 네. 나머지는 현금이고요. 네, 현금이 이제 그렇게 치면은 60에서 한 70% 정도 된다 치면 요 구성이에요. 요 구성인데 지금 요 상태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얘가 좀 깎아먹는 게 있죠. 그리고 시장 포지션이 떨어질 때는 인버스는 무조건 오르잖아요. 오르는데 주식은 오르는 놈도 있고 내리는 놈도 있어요. 막 급락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오르는 놈과 오르는 놈이 합쳐졌을 때 약간의 플러스가 또 잘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장이 오를 때는 인버스는 무조건 떨어지겠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 내리는 놈도 있고 오르는 놈이 있겠지만 오르는 놈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칭이 되기 때문에 내릴 때는 상당 부분의 방어가 되고요. 올라갈 때는 수익을 좀 깎아 먹긴 합니다만 플러스가 유지가 되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체크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지금 인버스하고 현금을 같이 들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보유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계좌가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용도를 해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이야, 인버스를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버스에 몰빵을 쳐버린다거나 비중을 막 그냥 50% 60% 질러버린다거나 막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주가가 그러면 주식을 가지는 것과 똑같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기만을 바라죠. 인버스 갖고 있는 사람은 주가 떨어지기만을 바란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그냥 똑같은 거지. 그럴 거면 차라리 인버스 말고 주식을 사는 게 나아요. 그러면 주식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올라가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방향을 지금은 결정하시면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균형 있게 가지고 가다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쪽 균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쪽으로 좀 넘겨주는 형태의 모습을 띄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전략이고 이거는 합성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3전 닉스 빠지고 다른 거 오르면 되긴 되죠. 잘하셨네요. 현금 65%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60에서 한 70% 정도만 있어도 사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문제를 느낄 만한 그런 시장 상황도 아니고 계좌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문제가 뭐냐면 지루하다. 지루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루한 상황을 어떻게 조금 극복할 것인가만 좀 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뭐 그냥 나가 놓으시거나, 그죠? 나가 놓으시거나. 아까 머리를 만져가지고 뭐가 자꾸 건드려. 지금 간지러워. 아까 이제 잘 세팅했었는데 말이지. 이렇게 딱.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했었는데. 머릿속에 뭐 이가 있나? 이가 사는 거 아니야? DDT 막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어릴 때는 그런 거 했었죠. 이가 있으면 뭐 머리에다가 막 허연 거 막 갖다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찬빗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가 막 머리에서 막 떨어지고 막 석회알 깨시고 막 했었잖아요. 이마가 빨갛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는 중요한 거다. 이거는 아직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내일 올라간다고 해서 방향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다. 내일 만약에 주가가 5,700까지 올라갔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갇혀 있냐면 이 커다란 구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라서 내려갈 때 뭐 일단 5,000포인트보다 멀리 떨어지면 좋겠죠. 위쪽으로 계속 멀리 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내려가더라도 사실은 걱정할 건 별로 없다. 내려가면 기분 나쁘겠지만 5,000포인트라는 지지점 깨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고 위쪽으로는 6,000포인트예요. 6,000포인트가 이제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넘어가는 포인트인데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쾅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 갭 하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갭을 뚫지 못하면 주가는 빠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5,700, 뭐 5,6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딱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씻었더니 그 흰머리가 더 늘었죠. 이거 봐, 흰머리 봐, 흰머리 엄청 많아졌잖아요. 이게 바로바로 이게 그게 된다니까.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씻지 말아야 돼, 사람이. 근데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잘랐더니 머리를 감겨주더라고. 참, 그래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고민을 좀 했다니까. 참. 자,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특강이니까 특강 들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또 문자 받을 준비하시고, 내일 문자가 안 오면 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문자가 내일 9시 전까지 한 통도 못 받았다, 하트 뿅뿅 문자를 못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문자가 안 왔다 좀 해줘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88TV 가시면 특강 쭉 내리면 무엇이 있다? 네, 조회수가 지금 왜 이거밖에 안 돼? 1980건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말이 됩니까? 네, 빨리빨리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 특강 쪽에 가시면 여기 전문가 룸 다 알려드리겠지만 다 아시는 거죠? 전문가 룸에 보시면 특강 성투사가 있어요. 여기 가셔도 VIP 자료실이 따로 있거든요. 요런 거 읽어볼 수가 없죠. 네, 이거 뭐 읽어보시고, 네, 이거 내가 읽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달릴 거냐면, 아이고 복잡하다. 네, 여기 성투사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 성투사 VIP 강의실에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료연 리포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잘 만들어놨죠. 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강 들으시다가 유료연 넘어오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쪽에 오시면은 또 옛날 자료들까지 다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동영상은 없지만, 네, 그리고 유료연 전용 강의도 같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것도 다 다운로드 되셨었는데 VIP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시니까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너스 강의, 네, 이건 특강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보너스 강의 혹시 듣고 싶은 게 있으시면 목요일 저녁 방송 할 때까지 생각해 두셨다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튜브 댓글로 다루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는 또 특강에서 만나자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인데 수요일도 상승 기원이에요. 오늘 내일 이렇게 뭐, 네, 전쟁 종결 기원 저 괜찮네요. 전쟁 종결하면은 주가 갑자기 한 10% 오르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낮에 무방 또 있어요. 내일 낮에 2시, 네, 낮 2시 14시에 무방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요.